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 오늘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대서사로 풀어봅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한 한 인물의 선택과 신념, 빛과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혼란 속에서 태어납니다. 망국의 청년에서 건국의 대통령까지. 감옥, 망명, 독립운동, 외교전, 분단, 전쟁 그리고 하야. 그의 삶은 곧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논쟁의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인생을 조명합니다. 격변의 조선 한 소년의 탄생.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조선 말기 나라의 기운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당 교육을 받던 소년은 개화 사상에 눈을 뜨고 근대 문물과 새로운 세상에 강한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곧 그의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협회와 투옥.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주 독립과 근대 개혁을 외치던 열정의 시대. 그러나 그는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무려 5년 7개월. 감옥에서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인생 방향을 대안의 독립으로 확정합니다. 고난은 그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유학 국제 외교 무대에 서다. 추록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서 수학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국제 외교를 통해 이뤄야 한다. 총이 아닌 외교로, 힘이 아닌 설득으로. 임시정부와 갈등. 1919년 30.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노선 차이와 리더십 갈등으로 임시정부 내에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 그 역시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망명 생활, 외교 독립운동. 하와이와 미국을 오가며 수십 년간 독립외교 활동을 이어갑니다.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광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노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방 그리고 귀국.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 그는 33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한반도는 미소 군정 아래 분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 사회 혼란, 전국 불안. 그는 강력한 반공 노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국은 곧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는 피폐했고 사회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로 국가 기틀을 세우려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불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를 맞습니다. 전쟁은 3년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희생 속에서 국가는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장기 집권과 419혁명. 시간이 흐르며 그의 통치는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민주주의 훼손 논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419혁명.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영웅의 퇴장은 씁쓸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세월. 하야 후 하와이로 떠난 그는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1965년.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건국의 아버지인가, 권위주의 지도자인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곧 한 나라의 역사였던 시대. 완벽하지 않았지만 치열했고 논쟁적이었으며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통해 오늘을 돌아봅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의 판단은 최선이었을까요? 정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인물 이야기 더
더 깊고 생생하게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다뤄보고 싶은 대통령이나 역사 인물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또 하나의 대서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이야기. 1960년 4월 거리마다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그 격동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 아니라 시민의 분노와 희망 속에서 선택된 대통령. 그러나 그의 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상징적이었던 이름.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오늘 우리는 한 정치인의 생애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굴곡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충청도의 양방 가문에서 태어나다. 1897년 8월 26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의 혼란과 대한제국의 쇠락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통 유학 교육과 서구식 교육을 함께 접했습니다. 대한제국은 곧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청년 윤보선의 시대는 이미 나라를 잃은 현실이었습니다. 영국 유학 새로운 세계를 보다. 그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서구 민주주의 사상을 접합니다. 영국 의회 정치 시민권 개념, 정당 정치의 원리를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의회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는 무력 혁명가가 아닌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신사형 정치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해방과 정치 입문. 1945년 해방.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초대 서울특별시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승만과의 결별.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의 노선 차이. 권력 집중 장기 집권, 헌법 개정 문제 등에서 그는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자유당 정권과 결별하고 야당 정치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부터 권력자가 아닌 비판자의 길로 바뀝니다. 419 혁명과 대통령 선출.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붕괴합니다.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고 윤보선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고 그는 상징적 국가 원수였습니다. 허약한 권력 흔들리는 국가. 정치적 기반은 약했습니다. 당내 갈등, 경제 혼란, 사회 불안. 국민은 혁명 이후의 안정과 개혁을 원했지만 정권은 빠르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지만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주도자는 박정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윤보선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빠르게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했지만 실권은 완전히 군부로 넘어갔습니다. 사임과 퇴장.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짧은 임기. 채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 하지만 그의 퇴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군정으로 넘어가는 상징이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로 남다. 이후 그는 군사정권에 맞서는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고 독재의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평가. 그는 실패한 대통령일까요? 짧은 임기, 약한 권한, 쿠데타. 그러나 그는 권력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행착오 속에서 그의 이름은 과도기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좌절과 후퇴를 겪었습니다.
윤보선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차와 원칙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리더보다 조용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의미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의 짧은 임기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윤보선은 강한 권력자는 아니었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대통령이었다.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이야기 한 분 한 분 깊이 있게 계속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 업적. 19만 6,070년대의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혼란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했던 시대.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이었고 혁명가였고 대통령이었으며 동시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사람. 오늘 우리는 한개인을 넘어 한 시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강력한 통치의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인물. 그 이름 박정희. 이 이야기는 찬양도 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의 선택과 그 결과를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 1917년 경상북도 선산의 작은 마을. 어린 박정희는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일제강 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육은 출세의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안정했고 더 큰 길을 향해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은 이후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군인의 길과 격동의 시대. 그는 일본군 장교 과정을 거쳐 해방 후 대한민국 군에 합류합니다. 한국전쟁. 나라가 다시 한번 폐허가 되던 시기. 그는 군 내부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강한 국가관과 반공 이념을 확고히 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혼란한 정치와 경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의 중단이라는 비판도 시작됩니다. 역사는 늘 복합적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가장 강력히 추진한 것은 경제발전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산업화, 포항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 육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 농촌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시대였습니다. 제오막, 새마을운동과 농촌 변화, 초가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고 흙길이 포장도로가 됩니다. 근면 자조 협동, 농촌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와의 격차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개발은 늘 새로운 숙제를 남깁니다. 유신체제. 1972년 유신헌법. 대통령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명분 속에서 자유의 제한이라는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학생 시위, 언론 통제, 긴급 조치. 이 시기는 여전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시간입니다. 산업화의 그림자. 고속 성장은 노동 현장의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근로기준 문제, 노동환경, 인권 문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지도자 한 명만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외교와 안보, 냉전의 한복판, 한미동맹 강화,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 붐,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1026사건. 1979년 10월 26일 예상치 못한 총선. 그의 18년 집권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또 다른 격동이 시작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신막, 남겨진 평가.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산업화의 주역, 강력한 통치자, 경제 성장의 설계자, 권위주의의 상징.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피로와 한 인간의 선택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웁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열망, 국가를 세우려는 의지, 그리고 권력의 무게. 박정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입니다. 찬반을 떠나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인물의 삶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대통령 체규화 업적. 1979년 10월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가 지도자의 부재에 혼란과 불안, 거리의 긴장감.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도 화려한 연설도 아닌 침묵과 절제, 그리고 책임감으로 나라를 떠받친 인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체규화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왜 역사 속에서 과도기의 대통령으로 불릴까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체규화 대통령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소년.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조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둡고도 무거운 시대. 나라 없는 백성의 삶 속에서 그는 공부를 택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책임지는 기질.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성향이 이때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교육자의 길 대신 행정과 외교의 길을 걷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무부에서 일하며 국제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외교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는 행정가, 조용히 협상하는 관료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한다. 총리로서의 책임. 1975년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통령은 박정희. 강한 리더십 아래에서 체규화는 조용한 행정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온건하다. 정치적 색깔이 없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는 감정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 1026과 운명의 순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국가는 충격에 빠졌고 권력 공백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체규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취임. 1979년 12월 6일 체규화는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군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전국은 급격히 변합니다. 1212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 권력을 장악합니다. 체규화는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 힘은 점점 군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역사는 다양한 평가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맞섰어야 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피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1980년 봄, 1980년 5월 전국은 민주화 요구로 들끓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곧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 그 시기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그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쌓임. 1980년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 임기 8개월 남짓.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물러납니다. 그는 퇴임 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침묵의 세월. 그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22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과도기적 지도자, 권한 없는 대통령, 안정을 택한 행정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감당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의 자리. 최규하는 영웅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간에 놓인 조용한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강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할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현대사는 강렬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서 최규하는 조용한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이 적었기에 오해도 많았고 강하지 않았기에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랑의 중심에서 무너진 국가를 붙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조용한 책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의 왕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다섯 번째 대통령 전두환 업적.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 대한민국 현대사는 격동의 시간들이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군사정권, 민주화의 외침, 경제성장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 그 시대를 돌아보려 합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름, 그러나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이름. 그는 어떻게 권력의 정상에 올랐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한 시대를 통과한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하다. 1931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 청년 시절은 해방과 전쟁의 혼란 속이었다. 그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며 군 경력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그는 곧 국가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젊은 장교였던 그는 군 내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갔다. 1212사건. 1979년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며 권력 공백이 생겼다. 그해 12월 10일 군 내부에서 권력 장악 움직임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훗날 1212 군사 반란으로 불리게 된다. 그는 군 통수권을 사실상 장악하며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급격히 흔들렸다. 1980년의 봄과 비극. 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히 광주에서 거센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다. 계엄 확대와 군 투입. 수많은 희생자.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논쟁의 지점이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
1980년 9월 그는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가는 혼란 속에 있었고 그는 안정을 강조했다. 질서 회복과 경제 성장, 당공 기조를 앞세웠다. 정권은 강력한 통제 체제를 유지했다. 언론 통폐합, 정치 활동 제한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어졌다. 경제 성장의 그림자.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수출 증가, 산업 확대, 도시 개발이 이어졌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며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제약과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6월 항쟁의 물결. 1987년 전국에서 다시 민주화 요구가 폭발했다. 시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결국 여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선언을 발표한다. 이른바 629 선언이다. 그의 직접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퇴임 이후 1988년 퇴임.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518 관련 책임 문제,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1995년 그는 내란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다. 이 장면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재판과 판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엇갈렸다. 역사 속의 평가. 어떤 이들은 경제 성장과 국제행사 유치를 이야기한다. 또 다른 이들은 민주주의 탄압과 광주의 상처를 강조한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공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 시대를 돌아보며 한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권력의 책임,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시민의 힘이다. 대한민국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왔다. 그 과정 속에 인물의 이름 또한 기록되어 있다. 역사는 단죄이기도 하고 성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돌아봅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일은 아프지만 그 기억 위에 민주주의는 단단해집니다. 한 시대를 이해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차분히 정리해드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 격동의 현대사 한복판, 총칼의 시대에서 투표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출발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첫 여당 대통령으로 기록된 사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삶을 이야기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빛과 그림자, 공과 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한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구 소년 군인의 길을 택하다. 1932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소년.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업에 성실했고 국가와 군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절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와 깊이 얽히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핵심 인물로 19만 6,070년대 군은 정치와 밀접했습니다. 그는 동기였던 전두환과 함께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으로 활동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확대 조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픈 기억 속에 그의 이름도 함께 기록됩니다. 이 시기는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6월 항쟁 역사의 분기점. 1987년 전국을 뒤흔든 6월 민주항쟁.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물결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후보였던 그는 629선언을 발표합니다. 직선제 개헌 수용, 대통령 직선제 실시 약속. 이 선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군 출신 인물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직선제 대통령 당선 1987년 12월 대한민국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야권의 분열 속에서 그는 36.6% 득표로 당선됩니다. 완전한 지지라기보다 시대의 과도기 속에서 선택된 대통령.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그는 군부 권위주의 이후 헌정 질서 속에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 1988년 서울올림픽. 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동서 진영이 함께 참여한 역사적 대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독재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의 임기 초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상승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이미지 역시 변모하던 시기였습니다. 북방 외교의 성과. 그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는 북방 외교입니다. 소련 중국과의 수교 추진. 1990년 소련과 수교, 199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의 기반 마련. 냉전 구조를 넘어 실용 외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지형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정치적 유산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영역입니다. 3당 합당과 정치의 복잡성. 1990년 여당과 야당 일부가 합쳐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정치 안정이라는 명분. 그러나 민주화 세력 일부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권력 유지인가 전국 안정인가. 이 선택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사건이 됩니다. 퇴임 후 과거와 마주하다. 1993년 퇴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부 시절의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1995년 그는 군사 반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됩니다. 징역형 선고. 대통령에서 수용자로 권력의 정점에서 법의 심판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사면과 역사적 평가. 1997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됩니다. 이후 그는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민주화 이행의 교두보인가, 군부 권력의 연장선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시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직선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마침표. 2021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완전한 찬사도 완전한 부정도 아닌 복합적인 평가 속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이 군사 권위주의에서 민주체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초상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닙니다. 공과 과가 함께 기록됩니다. 우리는 인물을 통해 시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해하며 현재를 돌아봅니다. 노태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기의 기록입니다. 그 격동의 시간을 기억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인물들을 균형 있게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 격동의 현대사 한복판, 총칼의 시대에서 투표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었고 권위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출발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첫 여당 대통령으로 기록된 사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삶을
이야기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빛과 그림자, 공과 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한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구 소년 군인의 길을 택하다. 1932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소년.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업에 성실했고 국가와 군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절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와 깊이 얽히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핵심 인물로 19만 6,070년대 군은 정치와 밀접했습니다. 그는 동기였던 전두환과 함께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으로 활동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확대 조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픈 기억 속에 그의 이름도 함께 기록됩니다. 이 시기는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6월 항쟁 역사의 분기점. 1987년 전국을 뒤흔든 6월 민주항쟁.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물결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후보였던 그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직선제 개헌 수용, 대통령 직선제 실시 약속. 이 선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군 출신 인물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직선제 대통령 당선. 1987년 12월 대한민국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야권의 분열 속에서 그는 36.6% 득표로 당선됩니다. 완전한 지지라기보다 시대의 과도기 속에서 선택된 대통령.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그는 군부 권위주의 이후 헌정 질서 속에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 1988년 서울올림픽. 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동서 진영이 함께 참여한 역사적 대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독재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의 임기 초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상승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이미지 역시 변모하던 시기였습니다. 북방 외교의 성과. 그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는 북방 외교입니다. 소련 중국과의 수교 추진. 1990년 소련과 수교, 199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의 기반 마련. 냉전 구조를 넘어 실용 외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지형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정치적 유산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영역입니다. 3당 합당과 정치의 복잡성. 1990년 여당과 야당 일부가 합쳐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정치 안정이라는 명분. 그러나 민주화 세력 일부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권력 유지인가 전국 안정인가. 이 선택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사건이 됩니다. 퇴임 후 과거와 마주하다. 1993년 퇴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부 시절의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1995년 그는 군사반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됩니다. 징역형 선고. 대통령에서 수용자로 권력의 정점에서 법의 심판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사면과 역사적 평가. 1997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됩니다. 이후 그는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민주화 이행의 교두보인가, 군부 권력의 연장선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시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직선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마침표. 2021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완전한 찬사도 완전한 부정도 아닌 복합적인 평가 속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이 군사 권위주의에서 민주체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초상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닙니다. 공과 과가 함께 기록됩니다.
우리는 인물을 통해 시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해하며 현재를 돌아봅니다. 노태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기의 기록입니다. 그 격동의 시간을 기억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인물들을 균형 있게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나라의 역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서도 돌아왔으며 끝내는 평화를 향한 길을 열었던 한 정치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파도처럼 몰아친 시대를 건너 빛을 향해 걸어간 한 사람의 신막 인생을 시작합니다. 섬소년 세상을 꿈꾸다.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바닷바람이 거센 작은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왜 가난은 반복되는가? 왜 약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정치 인생을 이끄는 가장 강한 동력이 됩니다. 정치에 뛰어들다. 해방 이후 혼란의 시대. 그는 사업을 하며 사회를 경험했고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1954년 첫 국회의원 선거 도전. 낙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6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에 맞선 목소리. 1971년 대통령 선거. 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도전합니다. 결과는 패배. 그러나 그는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이후 그는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위장 암살 시도, 가택연금, 감시와 압박.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납치 사건. 1973년 일본 도쿄. 그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됩니다. 바다 위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갔습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그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사형 선고. 1980년 신군부 집권. 그는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는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 그는 타국 땅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망명과 귀국. 미국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1985년 귀국. 수많은 시민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지만 국민의 지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3번의 도전, 3번의 실패. 1987년, 1992년 대통령 선거. 연속된 패배.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기다림이다. 대통령이 되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 경제는 무너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2000년 평양. 그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노벨 평화상.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세계는 그의 인내와 평화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퇴임 이후 그리고 마지막 길. 퇴임 후에도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9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장은 수많은 추모 인파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정치인의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이었습니다. 김대중의 인생은 승리의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배와 좌절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투표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싸움 위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인물들을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조명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역사의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가난한 농가의 아들에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특권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의 도전이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바보 노무현의 기록이다. 산골 소년의 꿈. 1946년 경상남도 김해의 작은 마을.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대. 소년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책을 좋아했고 세상을 궁금해했다.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한다. 수많은 실패 끝에 결국 합격. 출신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 첫 번째 메시지였다. 인권 변호사의 길. 1980년대 부산. 군사정권 시절 인권은 쉽게 짓밟혔다. 그는 돈 되는 사건보다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를 선택했다. 특히 불임사건 변론은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다. 권력과 맞서는 선택. 그 순간 그는 이미 정치인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정치에 뛰어들다. 1988년 50 청문회. 국회에서 그는 거침없는 질문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권력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를 단숨에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낙선 또 낙선.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바보 노무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별명에서 진심을 보았다. 지역주의에 도전하다. 영남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는 정치 지형을 바꾸려 했다. 패배했지만 원칙은 남았다. 국민참여 경선의 기적. 2002년 대선 경선. 그는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바람을 일으킨다. 젊은 세대가 움직였고 인터넷이 움직였다. 그는 외쳤다.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 노무현. 2003년 2월
그는 권력의 정상에 섰다. 그러나 정치는 녹록지 않았다. 야당과의 갈등, 보수 언론과의 충돌, 정책 논쟁, 행정수도 이전, 권위주의 타파, 권력기관 개혁, 찬성과 반대는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의 시간 2004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그는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제8막 임기 후의 삶. 퇴임 후 그는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권력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자 했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되었고 논란은 계속되었다. 제9막 마지막 선택. 2009년 5월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유서의 한 구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울 광장은 눈물로 가득했다. 남겨진 질문.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을 남겼다.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이름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남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함께 걸어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꿈꾸다.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시장을 뛰어다니며 신문을 팔고 가족의 생계를 돕던 한 청년. 그는 좌절 속에서도 꿈을 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소년은 훗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된 이명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함께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가난 기업, 서울시장, 대통령, 그리고 논란과 평가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난 꿈.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광복 후 경북 포항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돕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학으로 고려대학교에 진학했고 학생운동으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어려움은 그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합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30대의 사장이 되는 셀러리맨 신화를 씁니다. 19만 7,080년대 중동 건설 붐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은 훗날 그의 정치 철학에도 이어집니다. 정치로 향하다.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과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는 경제통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장 청계천을 흐르게 하다.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그의 대표 정책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복잡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의 물길을 되살리는 대형 프로젝트. 찬반 논란은 컸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그의 대권 행보에 큰 힘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 2007년 대통령 선거.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과 747 공약으로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대한민국 역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섭니다.
비판도 있었지만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 대표 정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 홍수 예방과 지역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훼손과 예산 문제 등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외교 무대에서 한미동맹 강화,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사에서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퇴임 이후, 퇴임 후에도 그의 삶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역사 속의 평가. 한 인물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공과 과, 성공과 논란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난을 딛고 기업인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인생. 동시에 여러 정책과 사건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시대.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시선이 공존합니다. 에필로그 한 시대를 돌아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그의 삶은 도전이었고 실험이었으며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물을 통해 시대를 배우고 시대를 통해 오늘을 돌아봅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왕들의 이야기를 신막 구조로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해요.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영광과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결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된 인물. 그 이름 박근혜.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은 단순히 권력의 서사가 아닙니다. 가문의 그림자, 시대의 파도, 국민의 기대와 분노,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굴곡을 함께 통과한 한 인물의 신막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청와대의 어린 소녀. 1952년 2월 2일 출생. 아버지는 훗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1963년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녀의 삶은 평범함과 멀어집니다. 청와대는 집이 되었고 일상은 곧 국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저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하게 된 딸. 웃음보다 책임이 먼저였던 시간.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고독의 시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 사망합니다. 한순간의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 속 인물의 딸로 남게 된 그녀.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뒤 오랜 시간 공식 활동을 자제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이 시기는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세상과 거리를 둔 고독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입문.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정계 입문.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며 정치 무대에 복귀합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며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당 대표 시절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두 번의 도전. 2007년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듯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12년 다시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2012년 12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당선. 여성 최초라는 상징성. 보수 진영의 재집권. 안정과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출범합니다. 취임 초기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그림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국민적 충격과 슬픔. 그날의 7시간은 오랜 논쟁이 됩니다. 위기 대응과 소통 문제는 정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리더십을 둘러싼 가장 큰 시험대였습니다. 국정 운영의 갈등, 경제정책,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은 깊어집니다.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반대 여론도 커졌습니다. 정치는 점점 양극화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2016년 비선 실세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국민은 분노했고 광화문에는 촛불이 밝혀집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합니다. 탄핵.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파면 결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은 한 시대의 끝을 상징했습니다. 재판과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수감 생활을 거쳐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의 인생은 영광과 몰락이 공존한 서사였습니다. 한 개인의 선택, 시대의 구조, 국민의 판단이 얽혀 만들어진 역사.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무게와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며 그 결과는 국민의 삶에 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셨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인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2017년 5월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한 사람을 향해 모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삶과 5년의 시간을 이야기로 되짚어봅니다. 한 인간의 신념, 한 정치인의 선택, 그리고 한 시대의 기록.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경남의 소년 꿈을 품다.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시절 피란민의 아들로 자란 그는 검소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학업에 성실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공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 마음은 훗날 그의 선택을 이끌게 됩니다. 청년 문재인 시대와 마주하다.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그는 1970년대 유신 체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었고 제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는 특전사에서 마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정치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인권 변호사의 길.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노무현. 두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함께 활동하며 노동자, 학생,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부산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던 그 시절 문재인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참여정부와 청와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권력의 중심에서 그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신뢰받는 참모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정치인의 길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아쉽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외쳤고 촛불 민심 속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 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촛불 정부의 출범. 취임 직후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공정사회,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개혁 드라이브는 강했습니다. 지지와 반대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북 평화의 장면. 2018년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한반도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의 파도.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한국은 K- 방역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대규모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국민의 협조 속에 위기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컸습니다. 위기의 리더십은 찬반 논쟁 속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논란과 갈등,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조국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지지층은 개혁을 외쳤고 반대층은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한국 사회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임과 기약.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는 고향 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5년의 시간. 성과와 과제, 희망과 논쟁이 함께 남았습니다. 한 시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정치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촛불과 분열, 평화와 갈등,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지나온 대한민국의 한 장면입니다.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 조선 왕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역사를 배우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늘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법과 정의를 외치며 걸어온 한 사람.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선택의 순간들. 오늘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묻습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평범함 속의 시작. 1960년 서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가정, 그러나 묵묵히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강했습니다. 타협보다는 원칙, 침묵보다는 목소리를 택하는 성향. 이 작은 씨앗은 훗날 큰 선택의 순간마다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법의 길을 선택하다.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며 그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것. 수차례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로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삶은 권력과 맞서는 직업으로 이어집니다. 검사, 권력과 마주하다. 검사가 된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스타일로 알려집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방식. 그의 선택은 때로는 조직 내 갈등을 불러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 신념은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름을 알리다.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압박과 갈등도 커져갑니다. 시험의 시간,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 타협인가 원칙인가? 그는 다시 한번 원칙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그를 더 큰 무대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검찰총장,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된 그는 개혁과 충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검찰의 역할, 권력의 경계, 정치와 법의 관계, 모든 것이 뜨겁게 충돌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칠막, 결단 정치로 결국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검사의 길을 떠나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법의 세계에서 정치의 세계로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는 국민 앞에 섭니다. 비전과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논쟁들. 국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국정의 무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선택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하나하나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답보다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평가와 미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정책과 선택은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지지하고 누군가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됩니다. 지도자는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시대를 흔들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젠가 조용히 평가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은 역사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인물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흑수저 소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치열한 삶과 선택,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된 이야기, 이재명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험난함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난 소년.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대. 소년은 어린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학교 대신 공장, 꿈 대신 생존. 그러나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 공장에서 꿍꿍, 기계 소리 속에서 자라난 시간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친 몸, 멈춰버린 성장. 그러나 멈추지 않은 의지.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검정고시와 대학. 늦게 시작된 공부.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지식. 결국 그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가난했던 소년은 이제 스스로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되다. 법을 배우며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는 약자를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듭니다. 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정치는 삶을 바꾸는 도구다. 성남시장 시절 작은 도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지정책, 공공의 이익, 시민 중심의 행정. 논란도 많았지만 분명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진짜인가? 경기도지사. 더 큰 무대, 더 큰 책임. 경기도라는 거대한 지역에서 그는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칩니다. 기본소득, 공공의료, 새로운 실험들이 이어집니다.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며 그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대선의 도전.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는 끝까지 싸웁니다. 지지와 비판, 희망과 갈등이 교차합니다. 결국 그는 국민 앞에 섭니다. 이 나라를 맡겨주십시오. 대통령이 되다. 역사는 한순간에 쓰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시간이 연결됩니다. 공장, 소년, 변호사, 정치인, 대통령.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섭니다. 앞으로의 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민의 삶, 경제, 외교, 갈등. 수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대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재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구독, 좋아요, 유독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역사 속 인물, 감동적인 이야기,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